원자 반지름. 자,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원자 모형은 오비탈 모형이죠. 핵이 여기 있습니다. 이 경계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 90% 경계입니다. 원자 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즉 마지막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 이거라고 하기도 또 애매하죠. 그리고 이거라고 해도 이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 똑같은 원자 두 개가 이원자 분자를 형성했을 때 공유결합을 한 겁니다. 공유결합을 했을 때 핵의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핵 간 거리, 이 거리를 재요. 이 거리를 잰 뒤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반지름 이름이 공유결합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반지름은 공유결합 반지름이고, 공유결합 반지름의 정의는 공유결합을 했을 때, 이원자 분자를 형성했을 때 핵 간 거리를 2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 원자들을 이용해, 모든 원자들의 이 공유결합 반지름을 조사해 봤을 때 숫자는 다 다를 것이고, 그걸 나열해 보면 주기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18쪽의 경우 말입니다. 18쪽은 이 공유결합을 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근데 18쪽에게 공유결합 반지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공유결합 반지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18쪽은 출제 안 합니다. 18쪽은 반지름을 묻지 않아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 18쪽 없어요. 자료에 18쪽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지름 뜻 알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자, 얘 반지름이 주기성이 있다고 했지. 주기성을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지름 점점 커집니다.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수축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오른쪽 갈수록 수축하는 이런 형태예요. 자, 이유 한번 알아보자. 밑으로 갈수록 왜 반지름 점점 커지는 거죠? 껍질 수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오른쪽 갈수록 애들이 쪼그라드는 이유는 뭘까요? 핵인력이 세져서 그래요. 번호 커지죠? 번호 커지면 핵인력이 세지기 때문에 애들이 수축하는 거야. 즉 유효 핵전화가 커져서 그래요. 이런 패턴입니다. 기억하시고. 3번, 반지름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영향 요인 설명할게요. 첫 번째, 반지름은 껍질 개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껍질 수. 껍질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반지름은 커집니다. 껍질 수가 많아지면 반지름 커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량이 작아야 반지름 커져요. 유효 핵전화는 인력으로 보면 돼. 핵의 인력. 핵인력이 작아야 반지름이 커집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전자 반발력입니다. 전자 반발. 전자들이 반발할수록 쟤들끼리 서로 밀쳐버리기 때문에 반지름 커져요. 이 세 가지예요. 외워야 되죠? 세 가지. 우리 교재에서는 전자 반발력을 내가 따로 안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재는 요 두 개만 적어놨죠? 왜냐면 이 전자 반발력이 유핵전화에 사실은 약간 포함되는 거거든.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나로 묶어놨네요. 교재에서는. 자, 이 세 가지가 반지름에 영향 주는 요인이에요. 자, 얘 한번 알아볼게요. 얘.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반지름 누가 더 크죠? 나트륨 더 크거든. 이유는 얘가 2주기고 얘 3주기예요. 자, 1번에 해당하는 얘입니다. 2번에 해당하는 얘, 유핵전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하고 반지름 누가 더 크죠? 껍질 수를 먼저 조사합니다. 1번.
얘 3주기 껍질 같죠? 껍질이 같으면 두 번째로 유액전화를 조사합니다. 유액전화는 껍질 같을 때 유액전화는 번호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번호를 조사하면 11번, 12번 번호 커졌죠. 이 번호가 핵의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력 세졌으니까 쪼그라들어. 수축. 반지름 크기는 이렇게 되겠죠. 3번에 관련된 예 한번 알아볼게요. 플로린하고 플로린화 이온. 자, 두 개 반지름 비교하겠습니다. 원자하고 이온하고도 반지름 비교할 수 있어요. 플로린 몇 주기죠? 2주기거든. 자, 이제 플로린화 이온 됐습니다. 그럼 얘가 최가 전자가 7개예요. 최가 전자 7개인데 전자 한 개를 더 먹었다는 거죠. 이때 껍질 개수가 늘어납니까? 껍질 개수 그대로 2개죠. 그럼 껍질 개수가 같기 때문에 1번에서 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 유액전화는 번호 보면 되는 거거든. 번호 보니까 9번이고 9번 변함없죠. 2번으로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럼 마지막 요인이 3번이에요. 전자 반발력은 전자 수를 세보면 돼. 전자 수가 많을수록 반발력 세지거든. 그럼 전자가 9개고 10개니까 이쪽이 반지름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향 요인 3가지 얘기해 줬습니다. 얘를 기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얘를 기억하세요. 얘. 다음 주기성 갈게요. 주기성 그래프. 자, 주기성 그래프도 외우는 게 좋아요. 어렵지도 않고. X축 번호, Y축은 반지름인데 얘도 그래프가 이게 상승하는 모양이고 그래프는 찍찍. 아까 유액전화 그래프 봤었죠? 유액전하고 반지름하고 반대라고 했죠? 여기도 나와 있네. 유액전하고 반지름하고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얘는 감소하는 걸로 그리면 돼요. 감소. 감소. 2주기 3주기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수소 여기 있어요. 수소. 다음에 19번 20번 이렇게 잘리겠죠. 이거 4주기고. 자, 얘가 수소입니다. 헬륨은 없습니다. 18쪽 안 나와요. 18쪽 안 나옵니다. 이 모형 있죠. 이 모형을 그래프에 한번 옮겨볼게. 각 주기에서 반지름 제일 큰 아이들. 각 주기에서 반지름 제일 큰 아이들이죠. 몇 쪽입니까? 1쪽. 각 주기에서 우두머리. 이거보다 머리 더 크고 대가리 더 크다 이렇게. 점점 커지는 이유가 껍질이 늘어나서 그렇지. 그 다음에 오른쪽 갈수록 번호 많아지죠. 핵인력 세지죠. 수축. 그래서 수축. 그 다음에 갑자기 껍질 늘면 빵 늘어나. 그래서 수축빵 이렇게 돼요. 그래서 껍질이 주기가 바뀔 때마다 급변합니다. 이렇게 급변. 찍찍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 얘 원소기 한번 얘기해 볼래? 리튬이죠. 얘 원소기호 뭘까요? 여기 끝에 있는 애. 염소입니다. 염소. 18쪽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게 1쪽이야. 리나카고 밑에 있는 건 18쪽이 아니라 17쪽입니다. 그래서 풀염부가 이렇게 가겠죠. 17쪽이죠. 자, 이 두 개 반지름 크게 한번 보세요. 리튬 껍질 몇 개야? 2개. 얘 껍질 몇 개야? 3개. 껍질이 3개임에도 불구하고 리튬보다 반지름 더 작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느냐. 금속이면 껍질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금속보다 반지름 커요. 금속이 20번 내에서는 금속이 비금속보다 반지름 항상 커요.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껍질에 상관없이 금속이 반지름이 크다. 다음 이온 반지름 넘어갑니다. 이온 반지름. 이온의 반지름도 똑같은 방법으로 비교를 합니다. 원자 반지름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 이 모형이 나트륨이거든. 원자. 나트륨 원자가 일가양이온으로 바뀌었어. 이게 나트륨 일가양이온 그림입니다. 요 전자 하나가 빠지면서 껍질 하나가 사라졌죠. 그래서 껍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지름 크기가 작아진 거야. 그럼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는 껍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진다가 결론이야.
양이온으로 되는 애들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양이온되는 건 금속이죠. 그래서 금속의 경우는 이온으로 바뀔 때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우리는 역으로 맞춰야 되거든.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크기를 비교했을 때 원자가 더 크다 라고 하면 금속이라는 걸 맞추면 돼요. 금속이라는 걸 맞추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건 플로린이거든. 플로린 원자가 음이온이 될 때 전자 한 개를 더 얻죠? 그럼 전자 한 개를 더 먹었다고 해서 껍질 개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늘 보면 이 바깥 껍질의 사이즈가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껍질 수는 그대로인데 팽창하는 거야. 팽창하는 이유는 전자 반발력 때문에 그래요. 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서로도 밀치기 때문에 사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커진 거야. 그래서 원자가 음이온 될 때는 반지름이 커진다가 결론. 근데 음이온 되는 게 누구야?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맞추면 된다고.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면 비금속이라는 증거입니다. 비금속. 오케이? 다음. 자, 이온 반지름 문제는 대부분 등전자 이온에 관한 문제거든요. 등전자 이온. 네, 등전자 이온입니다. 이게. 이 그래프도 중요하거든요. 등전자 이온 설명하겠습니다. 등, 같다는 뜻이지. 전자. 전자수가 같은 이온. 이런 뜻이에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이 네 가지 원자가 있다고 해보자. 자, 얘들을 이온으로 바꿀 겁니다. 안정한 이온으로 바꿀 거예요. 산소의 안정한 이온은 2 플로린 1 나트륨 1 플러스 2 플러스 이거죠. 자, 이제 반지름 크기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반지름 크기는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를 합니다. 1순위가 껍질수예요. 이번에는 이온의 껍질수를 재야 돼. 세야 돼. 이온의 껍질수. 이온 껍질수. 자, 산소 원래 2주기예요. 이온이 돼도 2주기. 두 개죠. 두 개. 이게 원래 3주기인데 껍질 3개인데 양연되면 껍질 하나 날아가죠. 그래서 두 개. 껍질 수가 다 같으니까 이제 2순위로 뭐 확인해야 됩니까? 유액전화. 유액전화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유액전화 갑니다. 얘가 8번이야. 그지? 8점 생겼지? 8. 8번 플러스 8. 얘 플러스 9. 얘는 플러스 11. 플러스 12. 유액전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이거 인력으로 보면 된다고 했지? 인력이 세지는 거니까 애들이 수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반질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등전자 이온 반지름이 이런 패턴으로 나온 이유가 뭐란 얘기야? 유액전화 때문이거든. 그런데 교육용으로 3번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 전자수 한번 다시 해봐. 전자수는요. 전부 몇 개죠? 10개죠. 전자 숫자가 모두 10개. 그럼 누구와 전자 배치 같아졌죠? 네온하고 같아졌습니다. 네온하고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유액전화 때문에 달라지는 거다. 이게 결론이야. 유액전화 때문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유효 핵전화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다. 이게 결론. 자, 이제 그래프 설명 좀 할게요. X축이 번호, Y축은 반지름인데 이 4개 원자 반지름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원자 반지름 2주기, 3주기, 갑자기 증가 3주기. 자, 여기가 산소, 여기가 플로린 원자, 네온 없습니다. 나트륨, 다음에 여기가 마그네슘 이렇게 나오죠. 2주기, 3주기. 이렇게 급변하는 이유는 껍질 개수가 다르기 때문이지. 얘는 2개고 얘들은 2개. 이거 몇 개? 3개. 껍질 차이가 나면 반지름이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이 비금속은 양이온되니 음이온되니? 이온으로 바뀔 때 양이온됩니까? 음이온됩니까? 비금속? 음이온되죠. 그럼 전자를 먹죠. 전자 먹었으면 살쪄야 될 거 아니야? 팽창합니다. 전자 먹으면 살쪄. 그래서 얘 이온으로 바뀌면서 반지름이 증가해요. 이렇게. 다음에 양이온될 때 껍질 날아가죠. 옷을 하나 벗어 던진다고. 그래서 헐쭉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돼 버립니다. 그럼 얘가 산화 이온이고 얘가 플로린화 이온이고 얘가 나트륨 이온이고 얘가 마그네슘 이온이고 이렇게 돼요.
그럼 얘들은 급변하는 거 없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왔죠? 이 껍질 수 다 갖다 얘기거든. 껍질 몇 개죠? 얘들 껍질 몇 개죠? 2개. 껍질 2개. 그럼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점점 줄고 있어요? 핵전화가 증가해서. 자, 이 내용을 모형으로 나타내 볼게요. 모형. 산소 이 정도 사이즈. 그럼 플로린은 이거보다 크게 그려야 돼? 작게 그려야 돼? 원자 모형. 작게 그려야죠. 이거보다 좀 작아야죠. 일단 나트륨 금속입니다. 금속은 비금속보다 많이 크거든. 일단 껍질도 하나 더 있어. 그래서 나트륨이 왕 이렇게. 그럼 마그네슘은 얘들보다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그리면 이거 마그네슘. 이게 원자 모형. 원자 반지름. 이제 이온 반지름 할게요. 얘가 음이온되잖아. 전자 먹어. 살쪄. 팽창. 빵. 이렇게. 얘 전자 먹어. 살쪄. 빵. 팽창. 근데 이거보단 작아야 돼. 그 다음에 양이온돼. 껍질 날아가. 수축 해서 수축. 얘도 수축 해가지고 노란색이 이온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끝. 자, 우리 교재 115쪽 제 오른쪽에 자료 하나 나오는데요. 자료 분석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 왼쪽이 원자 반지름이네. 이게 원자 반지름이네. 자, 요 자료에서 요게 원자 반지름이에요. 원자 반지름, 이게 원자 반지름. 오른쪽에 있는 게 이온 반지름이야. 자,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이 나오면 금속, 비금속부터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원자가 이온보다 더 작아. 반지름 크기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죠? 얘가 이온될 때 음이온 돼서 전자 먹었기 때문에 살찐 거 아니야? 빵 커진 거거든. 그래서 AB 묶어서 비금속 쓰면 됩니다. 비금속. 그러면 CD는 뭐죠? 금속이죠. 금속, 비금속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매치 한번 시켜보자. 이 네 가지를 한번 원소기 얹어볼게요. 얘 비금속이잖아. 비금속이니까 이게 산소고 이게 플로린, 이게 금속이죠. 나트륨, 마그네슘. 이게 맞죠? 그래서 요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자, 여기 흰색 그래프입니다. 흰색 그래프.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여기서 스무스하게 슉슉슉슉슉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자료. 원자 이온 나와 있네. 야, 원자 반지름이 이온보다 더 크다. 얘 AB 뭐니?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금속이죠. 금속. 자, 그 금속 중에서 반지름 더 큰 거 나트륨. 요거 마그네슘. 이렇게 매칭시키면 되겠죠. 자, 이건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중에서 반지름이 좀 더 크다, 그지? 그럼 얘는 산소, 얘는 플로린.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반지름 크기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요령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지름 크기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원자를 비교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원자는 그래프 보면 돼요. 그죠? 원자는 그래프 보면 돼요. 근데 원자하고 이온하고 막 섞어서 들어와 버리거든.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씁니다. 자, 제일 먼저 금속, 비금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원자번호 20번 내에서는 금속이 비금속보다 항상 더 커요. 이거 1순위. 그 다음 2순위는 껍질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원자 번호를 봅니다. 양성자. 마지막에 전자수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예제를 볼게요. 자, 이 4개의 반지름 크기를 나열하라고 하면 금속, 비금속을 제일 먼저 봅니다. 이거 금속이죠. 이거 비금속이죠. 그럼 이게 먼저 답이 나와요. 이게 1순위. 이제 껍질수 조사합니다. 나트륨 몇 주기? 3. 리튬 2주기. 요거 답 나오죠? 3주기, 2주기 답 나오죠? 요렇게 한다고. 두 번째 예제 갈게요. 금속, 비금속 먼저 확인하라고 했죠? 근데 이거 뭐야? 이온이지. 이온은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에요. 금속, 비금속은 원자에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1번은 안 씁니다. 못 씁니다. 1번 못 쓰고 다음에 껍질수 조사하면 되겠지. 집중!
집중. 자, 껍질수. 이온의 껍질수를 세야 됩니다. 몇 개? 원래 3죽인데 여전히 3개. 얘 원래 4죽인데 3개. 얘 원래 2죽인데 2개. 얘 원래 3죽인데 2개. 껍질수를 보고 3개가 2개보다 반절 크다. 이거 먼저 나오죠? 자, 그럼 껍질수 됐고 이제 양성자수 보는 겁니다. 양성자수. 얘 17번이야. 17번. 얘는 19번이죠? 이 양성자 숫자는 인력으로 보라고 했어. 숫자 크면 인력 센 거거든. 그럼 수축. 작아져야 되겠죠? 얘 9번, 얘 11번. 수축. 이렇게. 다음 이거 볼게요. 1번 못 쓰죠? 이온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껍질수 조사합니다. 껍질수. 자, 염소가 3죽이다. 이온 돼도 3죽이. 그러면 이거 못 쓰고 2번으로 답 안 나오고 이제 양성자수 번호 갑니다. 번호 17번 이거 또 답 안 나오네. 마지막 전자수입니다. 전자가 몇 개예요? 18개 17개 전자 맞네. 그죠? 그래서 팽창.